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찌릿하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유난히 무릎이 시큰거려서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이상하게 무릎이 더 쑤시고 붓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요. 사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무릎인데요. 무릎이 건강해야 걷고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이 생기는 원인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 그리고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관절인데요. 하루 평균 1만 보를 걷는다고 했을 때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은 몸무게의 3배에서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릎에 통증이 쉽게 생기는데요. 사실 무릎 건강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무릎 통증을 슬풍이라고 불렀는데요. 무릎에 바람이 든다는 표현으로 관절이 시리고 아픈 증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쑥뜸이나 한약재로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무릎은 따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통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무릎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발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무릎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고 심하면 외출이나 사회생활 자체를 줄이게 만듭니다. 결국 무릎이 건강해야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혈액순환인데요. 특히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다 밀어내는 발목 펌프 운동은 단순해 보여도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래쪽에 고여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려줍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염증 반응이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줄고 붓기가 완화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이 운동을 매일 시행했더니 하지 혈류량이 평균 2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연골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관절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 단순한 발목 운동 하나가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릎 관절 안정화 효과입니다. 무릎 통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관절 자체가 흔들리는 불안정성인데요.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인 내전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좌우로 쉽게 흔들리면서 관절 연골이 빨리 닳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베개나 수건을 끼우고 힘을 주어 조이는 단순한 운동은 이 내전근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8주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허벅지 조이기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근육력이 평균 20% 이상 향상되었고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는 각도가 15도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안정성이 크게 좋아져 보행 시 넘어짐 위험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릎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곧 연골 손상을 막고 통증을 예방하는 핵심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 근력 강화입니다. 무릎 앞쪽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허벅지 앞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대로 관절 연골에 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를 곧게 펴서 들어 올려 유지하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 운동을 시킨 결과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평균 25% 증가했고 무릎 통증 점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근육이 강할수록 무릎 연골에 닿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건데요. 연구에서는 대퇴사두근이 강한 중장년층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평균 30% 늦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 부담 감소입니다. 무릎 건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에 해당하는 압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살이 쪄도 무릎은 크게 힘들어집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평균 5kg를 감량했을 때 무릎 통증이 45% 줄고 보행 능력이 30% 이상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통증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불편감도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체중 관리야말로 약을 먹지 않고도 무릎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면 체중 조절과 동시에 근육 강화까지 가능해져 무릎 건강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다섯 번째,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는 관절 속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인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이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액의 점도를 개선하여 마찰을 줄여줍니다. 미국 관절학회 저널에서는 관절염 환자에게 오메가3를 하루 2g씩 6개월간 섭취하게 했더니 통증 지수가 평균 32% 낮아지고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마늘, 생강 같은 향신 식품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무릎 붓기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 균형 감각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약해지면 단순한 통증뿐 아니라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런데 무릎 근육 운동은 단순히 관절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능력도 키워줍니다.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무릎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낙상 위험 지수가 평균 4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이 강화되면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 보행이 안정되고 발목과 골반까지 연결된 근육들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결국 무릎 운동은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넘어짐을 예방해 골절이나 큰 부상을 막는 데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7번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이 좋아지면 단순히 아픈 게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조차 힘들어 외출을 줄이게 되고 사회 활동이 줄다 보니 우울감과 고립감이 커지게 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적극적으로 운동과 식이관리를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높았고 우울감 지수가 50%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무릎 건강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활동, 전반적인 행복과 직결된다는 거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면 다시 자유롭게 걷고 여행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을까요? 무릎 건강을 위해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식 선택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무릎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멸치와 다시마의 궁합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인데요.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아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마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마에는 알긴산과 마그네슘, 요오드가 풍부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동시에 관절 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약 2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멸치볶음을 먹는 것보다 다시마 육수와 함께 조리하면 무릎뼈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인 거죠. 두 번째, 연어와 버섯의 궁합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 마모를 늦추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에 버섯이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하고 햇빛을 받으면 활성화된 비타민 D로 전환되어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연어와 버섯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뼈 밀도가 15%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무릎 건강에는 염증 억제와 뼈 강화가 동시에 중요하니 2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부와 김치의 궁합입니다. 두부는 콩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데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 음식인 김치를 함께 먹으면 젖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해 칼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죠. 실제 한국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두부와 김치를 함께 섭취한 경우 칼슘 흡수가 약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폐경 이후 관절 건강에 특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다만 김치가 짜면 무릎에 해로울 수 있으니 싱겁게 담가서 드시면 무릎에 꼭 맞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됩니다. 네 번째, 호두와 시금치의 궁합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3놀렌산이 풍부해
관절 속 염증 반응을 낮춰줍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 기능을 강화하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서는 호두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가 단독 섭취군보다 25% 이상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간단히 샐러드에 호두를 올리거나 시금치 무침에 곁들이면 무릎 관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늘과 올리브유의 궁합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 알리신이 들어있어 관절 속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올리브유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관절 연골의 퇴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 류머티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무릎 통증 지수가 28%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마늘을 기름에 가볍게 볶아 요리에 활용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성분을 극대화시키는 조합이야말로 무릎 건강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무릎에 해로운 음식과 잘못된 조합을 자주 섭취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염 진행이 빨라질 수 있는데요. 무릎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른바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이런 조합만 피하셔도 무릎을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무릎의 최악의 궁합입니다. 라면, 튀김, 찌개류처럼 나트륨과 기름이 많은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관절 주위가 붓게 만들고 혈압 상승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체중을 증가시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2~3배로 늘리는데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염 고지방 식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관절염 진행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이상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짜고 기름진 음식은 통증을 심화시키고 연골 손상을 촉진하는 최악의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의 최악의 궁합입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과 같은 패스트푸드에 탄산음료를 곁들이는 습관은 무릎 건강에 최악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 뼈 밀도를 낮추고 설탕은 체내 염증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고지방 패스트푸드까지 더해지면 체중 증가와 염증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죠.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가 잦은 그룹의 관절염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릎에 있어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입니다. 세 번째, 알코올과 가공육도 최악의 궁합입니다. 술을 마실 때 흔히 안주로 삼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무릎 건강을 크게 해치는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 관절액을 줄이고 연골의 마찰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에 가공육은 염분과 포화지방이 많아 관절 주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서도 술과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관절 통증, 호소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이 조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와 설탕 간식 또한 최악의 궁합입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칼슘 배출을 늘리고 뼈 밀도를 낮춥니다. 여기에 케이크, 도넛, 과자 같은 고당분 간식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체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데요. 미국 노화학회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과 당류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골밀도가 평균 12% 낮았고 관절 통증 호소율도 30% 이상 높았습니다. 즉, 무릎 건강에는 절대 맞지 않는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붉은 고기와 버터 역시 최악의 궁합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름진 부위와 함께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버터에 구워 먹는 경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함께 들어와 체내 염증 반응이 극도로 높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올라가 무릎 관절 손상을 촉진합니다. 영국 관절학회 발표에 따르면 붉은 고기와 버터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발생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맛은 좋아도 무릎 건강에는 최악의 조합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 건강 관리에서 꼭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나 기존 질환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더 크게 가는 특별 대상자인데요. 이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흡연자입니다. 담배는 폐 건강뿐 아니라 관절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무릎 연골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연골이 빨리 닳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 연구에서도 흡연자의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약 1.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금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당뇨 환자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연골을 딱딱하게 만들고 관절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무릎 관절염 진행이 훨씬 빠릅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무릎 관절염 발병률은 정상인보다 약 1.8배 높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가 곧 무릎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라 아주 작은 체중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이 걸을 때 받는 압력은 약 3에서 5kg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kg 살이 찐 게 아니라 무릎은 그보다 몇 배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양손에 1kg짜리 쌀 한 봉지를 들면 별로 무겁지 않게 느껴지지만 무릎은 그 무게를 3봉지에서 5봉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만약 체중이 5kg 늘어난다면 무릎은 실제로는 15에서 25kg짜리 쌀 포대를 짊어진 것과 같은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의 기본이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작은 체중 변화도 무릎에는 몇 배로 부담이 되어 돌아오니까요.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도 체중 감량을 한 그룹은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체중 변화가 무릎에는 몇 배로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폐경 이후 여성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와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무릎 관절염 발생률은 남성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폐경 이후 여성은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고 근력 운동으로 무릎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흡연자, 당뇨 환자, 비만인 분들, 폐경 이후 여성은 무릎 건강에 특히 취약한데요. 단순히 무릎만 챙길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전신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무릎을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운동과 음식만 챙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과 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온 관리가 핵심인데요. 무릎은 추위와 냉기에 약해서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으면 금세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여름에도 얇은 무릎 보호대나 수건으로 무릎을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무릎 찜질은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운동 후에는 필요에 따라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서 일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은 움직일 때 윤활액이 분비돼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다리를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꾸준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욕심을 내서 갑자기 강하게 하면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알레르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루코사민이나 콜라겐 같은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는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만 잘 지켜도 무릎은 훨씬 오래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속 작은 습관만 지켜도 무릎 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무릎 건강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